백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같이 공부해 봅시다. 저번에 1시간 했는데 너무 소중한 가르침이라 1시간으로 그냥 건너가기는 아까워요. 왜냐하면 유교의 그 2500년 역사의 모든 공부를 이 책 한 권에다 다 압축해서 정리해 놓은 거라서 앞으로 우리 명품 국사를 양성하는데 이게 필수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소개를 해줘야 되겠다. 성약 집료 한 군만 딱 마스터해도 명품 국사 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성인이 되는 거잖아요. 이 성학이라는 게 성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이렇게 수준의 가르침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기, 정과, 위정이라고 세 큰 파트를 했니. 자기 몸을 잘 닦고 가정을 가지런히 정과 바르게 다스리고 그 다음에 위정이다. 그 다음에 국가를 잘 다스려서 다 함께 잘 사는 태평성대의 세상. 오늘은 위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려드릴까 합니다. 성악 집료를 한마디로 압축해서 율곡 선생님은 너무 잘 말씀하셨어요. 저도 늘 공감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책을 많이 보고 하는데도 여전히 실천을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 하고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 실천을 하려고 하면 그게 정확하게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의미를. 이게 실천을 해야 될 이유,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의미. 그러면 의미를 알려고 하면 그 핵심 요지를 알아야 돼. 핵심 요지. 이건 요즘 요점이라고 그러지? 요점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 요점을 알려고 하면 그 이치를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공부할 때 이렇게 딱 여러분 하시면 돼요. 왜 실천해야 되는가? 실천해야 되는가? 그러면 실천해야 될 의미, 그걸 알려고 하면 핵심 요점을 쫙 파악해야 돼요. 그 욕심을 파려면 그 이치를 자세히 살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 이런 말씀을 정확하게 서문에서 표현해 놨습니다. 너무 잘 표현해 놨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또 아주 핵심을 꼭 집어서 해서 여기 지금 성인이 되는 학문인데 여기 뭐냐고 선조라는 왕에게 지금 일러주는 가르침이라 이 왕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주장하고 있는 지금 앞으로 명품 국사 양성이라고 명품이 되어서 국사가 되라. 요즘 말로 하면 언제든지 대통령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국사입니다. 나라의 서성, 국궁을 초월한 서성. 국사는 나라의 서성이라는 뜻도 있지만 국경을 초월해서 사표가 된다는 뜻으로 인류 전체의 서성이 될 사람을 양성하려고 지금 제가 이렇게 안내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 말로 하면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잘 살게 하는 것과 똑같은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모든 왕들의 학문은 똑같은 학문은 모든 사람들 이렇게 해도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공부하는 것은 기질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더 절실한 것이 없다. 여기. 기질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더 절실한 게 없다. 여기 기질을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냐면 병을 살펴서 약을 쓰듯이 병을 살펴서 약을 쓰듯이 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이걸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왜 공부하느냐 하면 자신의 기질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이 기질을 변화시킨, 자, 이 기질을 변화시킨 한번 공부를 해보죠. 기질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성품 하나만 가지고도 보시라고. 성품. 이 성품에 따라서, 이게 품에 따라서 우리는 성의 격이 생깁니다. 성격이 생깁니다. 품에 따라서 격이 생긴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 격에 따라서 그 다음에 뭐예요? 질이 달라집니다. 이게. 질이 달라집니다. 이거는 뭐냐면 잘 보라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쓰고 있는 말입니다. 성품, 성격, 성질. 똑같은 이 기질을 변화시켜라. 이 기질. 이 기품이 격이 달라져서 그 질이 달라지라 이 소리입니다. 인품이 달라져서 인격이 달라져서 그게 뭐예요? 질이 바뀌어라 이런 소리예요. 요즘 말로 하면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라. 이러려고 공부한다. 이걸 여러분 놓치면 안 된다. 그럼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걸 두 자만 하면 품격을 높여서 여러분 질을 높일 수 있는가?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의 성품이 훌륭하셔야지 그 품의 격의 질의 변화까지 올라갑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성실성을 갖춰야 돼요. 성실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품격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성숙성을 갖추면 또 여러분 품격이 높아져서 여러분의 인격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풍요의 심리를 갖춰야 됩니다. 이 삼박자를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끌어올려야 됩니다. 자, 어떤 것이 성실이냐 하면 첫째는 약속을 잘 지키고 두 번째는 자연의 법칙을 원칙으로 삼는 것이 성실한 사람으로 격이 올라갑니다. 보통 성실을 잘못 알고 부지런히 하고 열심히 하면 성실한 줄 아는데 부지런하더라도 약속을 안 지키면 성실한 사람도 아니고 열심히 하더라도 자연의 법칙을 원칙으로 삼지 않으면 성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꼭 알아두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품격이 올라가서 여러분 그 수준 자체가 달라집니다. 자, 성숙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은 나이는 드시는데 성숙하지 못합니다. 성숙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배려를 잘 해야 되고 하나는 용기를 갖춰야 됩니다. 자, 이 용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확인하는 용기가 필요하고 하나는 거절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거절하는 용기가 없어서 성숙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품격이 낮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함부도록 하고 또 자기 귀찮고 하기 싫은 것을 꼭 떠맡기고 그런 것을 여러분 많이 겪을 겁니다. 왜? 자신의 품의 격이 올라가지 않아서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걸 요즘 말로 자신의 경쟁력이 지금 높지 않아서 쉽게 말하면 자기 인격이 비싼 대우를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요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즉 용기 있게 확인도 하고 거절하는 것을 자기가 노력해서 끌어올려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학문하는 이유다면 즉 기질을 변화시키기 위한 차원을 끌어올린다 이 소리예요. 풍요의 심리는 이 세상은 단 한 사람의 성자만 있는 경쟁이 아닌 기회, 자원, 부가 넘치는 공간이다. 이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기회도, 부도, 여러분들 이게 다 넘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자원도. 이 세 가지가 내가 잘하면 내 쪽으로 끌려올 수 있다는 심리가 풍요의 심리. 이걸 여러분들이 모르면 나는 지금 현재만 보고 자기가 뭐 위축됩니다.
내가 잘하면 내한테 기회가 올 수 있어. 내가 잘하면 부도 내한테 올 수 있어. 내가 잘하면 자원도 내 쪽으로 올 수가 있어. 이렇게 하는 게 풍요이십니다. 이런 마음을 갖추어야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그러면 여러분의 품격이 높아져. 그러면 기질이 바뀝니다. 이런 노력.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우리 학문하는 이유예요. 이런 각도에서 본 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인격이 성품만 보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각도로서 해볼게요. 여러분의 인격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제가 말한 열쇠 5개로 여러분 기질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즉, 품격을 높일 수 있어요. 여러분 품격을 높이려면 제일 먼저 분명한 목표를 갖췄는지 보십시오. 최소한 30년 이상 장기적인 분명한 목표가 있는지, 이게 있으면 자기 품격이 올라갑니다. 자, 두 번째 열쇠. 그 다음에 그게 걸맞게 확실한 실력을 갖췄는지 보십시오. 이 실력을 갖추면 경쟁력이 높아져서 여러분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신을 잘 관리하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이 자기 관리를 잘하면 자기 품격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열쇠. 외부와 열린 관계를 하고 있는지, 이념이나 종교나 민족을 초월해서 다 포용하고 소통하고, 그러면 자기 품격이 높아져서 기질이 바뀌게 됩니다. 마지막 5번째 열쇠인데, 해내는 힘을 갖추고 있는지 보십시오. 이 해내는 힘은 눈 5개를 자유자재로 쓰는 겁니다. 자, 이 확실한 실력에는 이 성품과 역량을 갖추는 겁니다. 해내는 힘은 이 오하는 눈 5개를 사용하는. 이렇게 자신이 노력해서 품격을 높여야 공부한 목적이 됩니다. 공부는 오직 자기 품격, 인격, 그걸 높이는 데 있다. 그래서 기질을 변화시키는. 이렇게 정리가 딱 되셔야지 여러분 법문 한번 듣는 것도, 복습 한번 하는 것도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변화가 일어나면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상대방도 다르게 보이고. 저도 조금만 이렇게 하나만 제가 변화가 일어난 것만 해볼까요? 저는 제 옆에 있는 분이 도와주지 않으면 제가 해야 된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한몫만 도와줘도 감사하게 돼요. 그 한몫을 안 도와주면 내가 다 해야 되잖아. 이거 하나만 발견해도 여러분의 품격이 높아집니다. 주위에 있는 분을 잘하니 못하니보다 한몫 거들어준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됨으로써 관계를 너무 잘 갖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것 속에서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품격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양지 하는 거, 요렇게 할 빼, 또 요렇게 더 해라고, 하나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를 더 안 해준다고 선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월급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냐 하고, 오히려. 그리고 월급 안 주고, 그럼 네가 해봐. 그럼 그까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자기가 해야 될 또에 에너지를 다 쏟아붓지 못해요. 왜? 그런 급하거나 중요하지도 않는데 내 에너지를 다 썼으니 정말 나만의 아주 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쏟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시면 여러분들이 주위 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의미가 달라진다. 이렇게 세상을 볼 때 핵심 요지를 꿰뚫어서 그 의미를 파악해야 상대에게 정성을 다해서 할 수가 있는 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앙의 학문만 이거 여기 오늘 위정편인데 위정이면 정치하는 걸 말해요. 가정도 정치예요. 나라도 정치고 그것만 알면 안 돼요. 자기 인생도 정치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잘 가꾸는 것도 정치고 경영이에요. 가정도 경영이고 국가도 경영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라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 관리하고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킨 것도 경영이고 정치예요. 그런 각도에서 보시면 저항의 정치는, 경영은 똑같습니다. 정치는. 요즘 우리나라 정치 보면 알잖아요. 정치는. 핵심이 뭐냐면 요금 잘 알아놓으면 됩니다. 정성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어진 일을 등용하는 거예요. 등용하는데 우선하는 것이 없다. 정치는 정야라 해서 바르게 한다 이렇게 공자님한테 물어보세요. 정치가 뭐냐? 이게 정치는 정야라 바르게 하는 건데 바르게. 근데 바르게 하려고 하면 혼자 하는 게 아니라서 이게 어진이를 등용해야 돼요. 어진이를 등. 즉 이 어진이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알아놔요. 어진이를 기준을 아시라. 어진이는 첫째 현명해. 현명하고 그 다음에 지혜로워요. 지혜로. 그 다음에 예의가 바르고 성실한 분이에요. 이게 어진이에요. 이 어진이를 등용해놔야 여러분들이 가정이든 또 혹은 기업체든 국가든 제대로 경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맡겨야 되는데 맡길 때 제대로 맡길 만한 분을 찾아서 맡기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게 뭐예요? 정성을 다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등용시켜서 맡기라. 자, 지금 이제 이걸 요즘 말하는 인사가 만사다 해서 이 인사 요즘 인사가 제대로 안 된다 이런 거를 여러분 아마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을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한번 꺼내 볼게요. 이게 이제 기준을 우리가 제시해 줘야 돼. 기준. 기본은 기준. 이를 제시를 해놔야 됩니다. 자, 해볼게요. 본인 및 자녀의 병력 문제. 우리나라는 어진이를 등록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남북이 이렇게 갈라져 있으므로 병력의 의무 이게 참 중요한 문제로 우리는 늘 끄집어냅니다. 국가를 위해서 올바른 국가관을 갖고 있는지 보려고 할 때도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병력 문제를 늘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가 군에 안 가도록 하는 바람에 참으로 중요한 공직에서 대통령에 도전했다가 떨어진 분도 계시고 이게 엄청 중요한 이게 기준을 정해주면 됩니다. 앞으로 국가를 위해서 일할 분들은 본인이나 자녀의 병력 문제를 반드시 깔끔하게 해서 바른 상태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제시하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장 전입을 많이 이야기해요. 우리나라는. 왜 위장 전입 문제는 그전에는 부동산 투기를 일정한 지역 내에 살지 않으면 부동산을 살 수 없도록 법이 돼 있어가지고 위장 전입해가지고 땅을 사고. 왜냐하면 한창 우리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항상 발전할 때는 땅만 사놓으면 몇 배로 올라서 부를 취하는데 가장 요긴한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위장 전입해가지고 그 지역에 사는 것이 해가지고 땅을 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늘 등장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군에 따라서도 자녀를 좋은 학군에 입학시키려고 또 위장 전입을 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지금 이게 뭔 이야기 하냐면 정치는 뭐라고? 발음이라 그랬잖아요. 발음. 바르게 함이라는 바르게.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병력 문제를 바르게 했냐? 이 소리예요, 지금. 위장 전입 이것도 바르게 안 했다 소리 아니냐? 바르게 했냐? 이거 이야기야. 정치는 다른가요? 바르게 한 사람 뽑아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 바르게 따라 할 거 아니냐? 이걸로 알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 자리에서 공금이라고 그래요. 공금 횡령 및 유용이라고 그래요. 횡령은 뭐냐면 자기가 땅 닦아서가 개인적으로 착복했다 이거예요. 유용은 뭐냐면 목적 이 돈은 여기에 쓰세요 했는데 거기 말고 자기가 이쪽으로 씩 썼다 이 소리예요. 그 자기는 차지하지는 않았지만은 이런 걸 이것도 바르게 안 했다 소리잖아요. 인재를 등용하는데 제일 중요한 어진이란 말은
바르게 한 사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정치라는 것은 발음이거든요. 너무 쉽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정관예우가 나오죠. 정관예우. 뭐냐면 자기가 그 공직에 있다가 그 공직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자리에 가서 특별 대우를 받느냐. 이런 발음이 아니죠. 특혜죠. 이런 거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과거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나. 이 과거 은행을 요즘은 뭐 인터넷을 통해서 뭐 다 나타나고 신문이나 논설에 무슨 말을 썼는지 다 나타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요즘은 또 뭐가 나오냐. 논문을 표절했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뭐야? 양심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학위를 취득했냐? 이거예요. 이것도 뭐야? 바르게 했냐? 바르게 했냐? 자, 그 다음에, 국가관. 국가를 어떻게 보고 있나? 국가관. 그 다음에, 역사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거를,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꼭 봐야 됩니다. 이런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뭐 봐야 될까요? 그 사람의 도덕성이 어떻게 되냐. 도덕성. 이렇게 이게 8가지 정도 늘 신문이나 이렇게 뉴스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에 뭐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기준을 제시하라는 거죠. 최소한 장관이라든지 국가 지도자, 국회의원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 장을 하겠다든지 대통령을 출마하겠다 하면 최소한 이런 것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아예 나오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자기가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꼭 한번 해봐라 한다고 덜컹 예 하고 나왔다가 망신당해서 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안 나왔으면 아직도 모르고 동네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네 이래 하고 있을 건데 너무 갔으면 이렇게 기준을 이렇게 공표해라 이 말이야. 최소한의 기준을. 그럼 자기가 안 되겠으면 아예 고사를 할까요? 아이고 저는 이게 통과가 안 됩니다. 괜히 가봤자 망신당하니까 저는 안 나옵니다. 이렇게 딱 끝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알고 있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한 당이 알기는 어렵다고. 이런 건 뭐예요? 국민한테 공개적으로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는 사람은 잘 눈에 안 띄어요. 왜? 너무 바르게 살기 때문에. 그런데 주위의 사람들은 알아요. 그럼 주위의 사람이 딱 봐가지고 이분은 추천하고 싶다고 추천을 하면 돼요. 추천. 정치는 정말 바르게 살아온 분을 윗자리에 앉혀놓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엉터리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윗자리에 올라갈 사람이 엉터리로 했는데 이 자리에 떡 앉아있으면 뭐예요? 밑에 사람이 무슨 말하면 아이고 지도 뭐 잘 못한 주제에 이러면서 속으로 앞에서는 하는 체 하면서 실질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안 해도 자기는 뭐예요? 권위가 없잖아요. 자기도 이런 걸 똑바로 안 해놔놓고 뭐 위에 똑바로 안 해 이러면 예 알았습니다 하지만은 뭐 속으로는 뭐예요? 니나 똑바로 해라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윗자리에 앉을 분은 정말 고개가 숙여주는 분은 이게 저절로 바르게 살 수밖에 없는 분을 앉추라. 공자님한테 물어볼 때도 그래서 공자님 어떻게 이렇게 부정부패라든지 이런 거 골치 아픈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간단하다니까 간단. 뭐 구분돼 이렇게 구분 사람이 엉터리로 사는 사람 위에 고든 사람을 딱 세워놓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즉 바르게 딱 사는 사람은 윗자리에 앉혀놓으면 그 밑에는 뭐야? 딱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아주 쉬운 거야 이게. 국가 경영이 이렇게 쉬운 거예요. 뭐 인재를 뽑을 때 구분 사람 위에 고든 사람을 앉혀놓으면 된다. 그런데 밑에 실무진들은 다 주는 것도 안 묻고 자기가 이렇게 곱게 살았는데 이 위에 사람은 뭐 군에 다니면서 뭐 누구는 뺑뺑이 돌릴 때 자기는 뭐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고 이렇게 똑바로 안 하고 그럼 논문을 쓰는데도 논문 제자 논문인데도 자기가 주 저자라고 떡 자기 이름을 내세요. 제자 논문이면 도와줬으니까 주 저자나 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예요? 마음 안에 굽었잖아. 마음 안에 굽은 사람을 윗자리에 앉추면 누가
누가 그 밑에서 말을 듣고 그 권위를 누가 인정하겠냐고. 아이고 임기만 때우면 돼 하고 눈만 씩 피할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럼 세월 다 가지 뭐. 이걸 여러분들이 모르느냐 이 말이에요. 안다 이 말이에요. 왜 이래 안 하느냐 이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곡 선생님도 그런 말을 하셨어요. 알아도 실천이 안 하는 이유는 요점을 모른다는 거야. 요점. 예? 요점을 알면 바로 실천이 된다. 왜?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정치랑 뭐예요? 지금 따위를 내죠. 정치는 정리하라. 뭐 바르게 한 사람. 너무 쉬워요. 바르게 한 사람 뽑아라니까. 우리 편이라고 줄 잘 쓴 사람 뽑다가 계속 뭐예요? 뒤로 조사해보니까 엉터리다 해가지고 계속 뭐 구설수 오르고 낙마하고 또 교육 책임자가 엉터리로 공부한 사람은 교육 책임자 안차난다. 이러면 웃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웃기는 일인 줄도 또 인식을 못 해요. 왜? 여러분 봐라고. 우리 편일 때는 꼭 잘못해도 로맨스 같아요. 근데 상대방은 잘못하면 꼭 불륜 같아. 네. 이게 안경이 틀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알아. 뭐 국민들은 다 아는데 저 피는 잘 몰라가지고 그 정도는 봐줄 수 있지. 뭐 이런 소리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정치 정자를 모르는 거다 이 말이야. 정치. 네. 정치를 정말 제대로 알아라.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거를 제 생각에는 공직자에 임용되거나 자기 스스로 선거를 통해서 그런 단체장이라든지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 하고자 한다면 지금부터 이렇게 준비하라고 가르치라는 거지. 장차 하고 싶은 사람은 준비하시오. 이런 부분에서 바르지 않는 일이 없으면 아예 출마를 못하게 하는 정도까지 진도가 나가면 엄청 대단한 나라로 빠른 시간 내에 올라설 수 있다. 그래야지 전부 다 바르게 살려고 한다. 저는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대통령이 해서 잘 살게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한 사람이라서 이런 게 그냥 쏙쏙 보여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관심이 많으니까. 왜냐하면 제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또 쉽지 않지만 또 어떻게 보면 간단해. 왜? 바르게 잘 사는 사람을 늘 받드는 거예요. 해볼게요. 9가지 구경이라 돼요. 원칙. 이 원칙, 법칙 이걸 경이라 그래요. 경. 우리가 경전할 때 이 경은 원칙, 법칙이 변하지 않는 원칙, 법칙, 구경이라 그래요. 이게 위정편에 다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위정편은 엄청 중요하게 자세히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도 자세히 우리 명품 국사는 가르칠 과목이에요. 9가지 간단해. 제일 먼저 수신이에요. 수신. 자기가 똑바로 돼 있어야 되네. 수신제가 지국평천 아시겠죠? 수신. 이 수신 알지 말라고. 수신 알려면 뭘 해야 되냐면 경물, 취지, 성의, 정심.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돼야지 수신이 돼요. 수신해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경물 취지가 이게 뭐냐면 간단해요. 나는 나 아닌 게 없으면 나도 없다. 이렇게 이치를 똑바로 보시라고. 나와 나 아닌 것이 둘이 아니다. 그러면 이 성의가 뭐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정성을 다해서 그 뜻이 나 아닌 것을 내 몸같이 돌보는 그 뜻이 딱 숨어 있는 상태에서 정성을 해야 돼. 둘이 아닌 줄 알고. 그래야지 늘 바르게 마음을 쓰게 돼. 둘이 아닌 줄 알아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 그게 뭐 욕심을 내려놓게 된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정성을 다해서 내 보이지 않는 뜻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생각. 그 보이지 않는 게 늘 둘이 아니다는 생각으로 내 몸같이 돌봐야 됐던 그 뜻이 딱 숨어 있어요. 그러려면 이게 경물이 돼야 된다. 경물. 뭐 사물을 연구해서 궁리해서 살펴봐라. 나무는 나무 아는 게 있어야 나무가 살고 사람은 사람 아닌 거에 도움을 받아야 산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나 아닌 것 도움 없이 나가 못 산다. 그걸
알아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경물치지예요. 그거 알고 나면 둘이 아니구나 해서 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지만 둘이 아니다는 생각으로 정성을 다해서 내 몸같이 돌보는 일에 딱 마음을 둔다고요. 그러면 바른 마음을 쓰게 되죠. 왜? 남이 없으니까. 이게 수신이에요. 제일 먼저 수신이 되면 두 번째는 이게 다 나옵니다. 위정편에. 그래서 두 번째는 이게 존현이라고 써놨대요. 이게 뭐냐면 현명하니 말한 아까 말한 의진이 정말 바르게 훌륭하게 사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존경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내가 등용을 안 했더라도 그분이 어디에 사신다면 그분을 찾아뵙고 존경하고 그분한테 배우고 이렇게 훌륭하게 사신 분을 늘 우리 종교인이 아니라도 종교를 초월해서 훌륭한 분이라면 늘 그분을 받드는 것을 보여줘야 돼. 그래야지 정말 훌륭하게 사신 분을 이분은 늘 좋아하시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친친이에요. 친척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뭐 서운하게 하지 않고 뭐 소중히 아끼는 이걸 해야 되고 그 다음 네 번째 거기서 한 발 더 가면 경대신입니다. 경대신. 대신은 뭐냐면 요즘 말하면 장관급 이렇게 국무위원들 이렇게 우리가 실무진보다 좀 더 책임 위치에 있는 분, 이 대신이라 그래. 신하 중에서 자의정, 우의정, 삼정성 이런 식으로 그런 높은 분들을 이게 뭐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공경하고 그런 분들을 늘 받들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군신이라 그래. 신하입니다. 내나 신하. 군신. 요즘 말하면 실제로 국가 공무원들 이런 분들을 자기 몸으로 생각해야 된다. 팔다리 같이 생각해서 돌봐야 된다. 그런 생각.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백성들이 그래. 서민이라고 생각해도 백성들은 뭐요? 자기 자식같이 사랑해야 돼. 자식같이 백성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기술자들 있죠. 아주 재주 좋고 뛰어난 기술자들. 이거를 백공이라 그래. 100가지 재주 다 있는 분들. 이 백공들은 이거는 뭐냐? 불러들여서 진짜 유능하고 재능이 있는 분 불러들여서 기술을 개발해서 많은 부를 창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유원인. 멀리서 온 사람, 멀원자에. 유는 부드럽게. 멀리서 온 분들, 안팎으로 생각하면 가까이는 손님들일 수도 있지만, 나라와 나라일 때는 관광객이라든지, 혹은, 요즘 말하면 대사들, 각 나라 대표하는 그런 외교 사절단이라든지 이런 거는 잘 맞이하고, 마지막에 회제후. 이거는 다른 나라하고 외교를 잘 펼쳐서 잘 지내는 것. 이게 지금 정치, 왕이 해야 될 9가지 보편적 원칙이에요. 이건 뭐예요? 자기로부터 조금씩 요 가까운 데서부터 이렇게 멀리까지 돌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9가지가 다른 거 아니에요. 나를 중심으로 조금씩 바깥으로. 이게 존현이 뭐냐면 국사나 왕사 이런 분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자기 제일 곁에 자기가 모시고 받들어야 될 훌륭한 분. 그 다음에 가족, 친척 이렇게 가까이 있는 분.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가까이에서 도와주고 있는 삼정성 같이 장관들이야지 국무위원 이런 대신. 그 다음에 그 밑에 실무진에 있는 공무원들.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 그 다음에 이분은 뭐예요? 지금 기업체에서 만들고 하는 제품, 능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인류에게 이롭도록 부를 창출하는 분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외부에서 오시는 요즘 같으면 무역사절단, 무역 혹은 관광객이라든지 이게 밖에서 들어오는 경우. 이거는 뭐예요?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 이런 거. 이거 정확하게 오늘날 해도 단어를 조금만 이렇게 살펴서 보면 오늘날하고 똑같이 통합니다. 자, 이 9가지가 보편적인 원칙이에요. 그래. 근데 이 9가지를 아무리 알고 있어도 이 하나가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빈말의 정성성자 하나에 끝납니다. 수신에 할 때 성의 정심 내가 해줬지. 정말 둘이 아니다는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할 때 이분들이 정말 자기 일같이 도와줍니다.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제왕의 정치의 제일 중요한 건 정성을 다하여 어진이를 등용해라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여.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이게 정성이 있더니 정성. 그러면 성실. 정성을 다해서 성실한. 즉 진심으로 진정으로 그분을 정말 위할 때 그분도 자기가 소중한 줄 알고 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바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나온다고요. 그냥 대충 대하면 또 일도 대충 해주고 간다고요. 간단하게 해보라고. 뭐 사장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말단 직원이라고 자기가 대충 대하면 그 사람이 말단 직원이 엄청 중요한 일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경비원 한번 보자고. 경비원이 밤새 잠 안 자고 잘 관리해 주니까 공장에 있는 비싼 뭐 제품이라든지 원료라든지 안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말단이라고 그냥 대충 대하면 그 말단이 경비를 제대로 쓰겠어요? 심하면 뭐예요? 모른 체하고 빼가라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예요? 어떤 경우도 정성을 들여서 지금 여기 자기 인연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소중히 해야 되면 소중히. 그럴 때 주위에 있는 분들도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발휘해서 다 함께 잘 사는데 쓰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 욕심을 뭐 챙기는 대로 빠지게 된다. 이게 정치의 핵심.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9가지 원칙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인재를 등용해서 쓰는데, 자, 사람을 살필 때, 사람을 좀 자세히 살피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살필 때는 3가지니, 이게 볼 십자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살필 관자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관찰할 때 찰자가 있어요. 이 3가지. 사람을 볼 때 이렇게 보면 돼요. 그냥 겉으로 볼 때 이거는 선한 일을 했나? 제일 먼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인가 봐라. 선하다 말은 이게 전체가 이롭게 하는가? 전체를 이롭게 하는가? 이렇게 먼저 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겉으로 봐라고. 저분이 전체를 이롭게 하나? 그럼 이건 통과. 전체를 이롭게 하는구나. 두 번째는 이제 그것을 조금 더 보자고. 전체를 이롭게 하는데 한번 살펴봐. 그 안에 숨어 있는 동기가 내가 전체를 이롭게 하는 걸로 하면 내가 뭐 앞으로 승진도 할 수 있고 내가 명예도 높일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동기로 하는지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둘이 아니다. 내 몸이야. 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지 이걸 봐야 돼. 겉으로는 나쁜 일을 안 하는데 그 나쁜 일을 안 하는 게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점수 달라고 혹은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 시선이 있으니까 잘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진짜로 그 안에 숨은 동기를 보라고. 정말 순수하게 둘러보지 않고 잘하는가. 그 다음에 거기서 더 들어가서 이렇게 관찰을 자세히 하라고. 뭘 봐야 되냐면 그 다음에 진짜 그걸 즐겁게 하고 있는가. 즐겁게 하고 있는가. 이까지 들여다 봐야지. 즐겁게 해야지 뭐 그 일을 오래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전체를 이롭게 하는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은 오래 한다. 이걸 자기 자신을 보라고. 저도 이렇게 법문하고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주는 건 정말 즐겁게 합니다. 엄청 신나서 행복한 모습으로 하거든요. 그럼 뭐요? 오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근데 마지못해서 동기가 남들이 보니까 마지못했으면 절대로 즐겁게 못 해요. 편치 안 해. 편안한 마음으로 즐겁게 못 해. 그러다 보니까 뭐 오래 못 해. 찬스만 있으면 다른 데로 옮기려고 그러고. 아시겠어요? 사람을 볼 때 이렇게 깊이 좀 더 들여다서 볼 줄 알아야 된다. 네. 어떤 마음으로? 내한테 이익이 있으니까 전체를 이렇게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할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뭐 이익이 없으면 금방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재를 등용할 때 옆에서 기준도 제시하지만 살피는 방법도 일러주라고. 그냥 다들 이롭게 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그 안에 내막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건지
이렇게 해놔야지 나도 나중에 뭐 국회라도 해물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을 하는 건지 그런 거를 다 들여다봐라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국회의원 되고 나면 막 앞면 딱 몰세 예쁜다. 왜? 그 사람은 동기가 벌써 달랐기 때문에 이거를 보시라고.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을 가지고 살펴야 추천할 때 제대로 할 수 있고 우리가 또 찍을 때도 제대로 찍을 수 있고 이런 게 아주 중요한 인재 보는 눈을 말하는 겁니다. 정치는 공자님이 말씀했습니다. 삼박자예요. 크게 세 개입니다. 하나는 생계예요. 늘 일자리 창출이에요. 자기 힘으로 먹고 사는 거를 늘 먼저 해줘라. 두 번째는 뭐냐면 국방이에요. 나라가 없으면 일터도 없거든요. 국방을 튼튼히 해라. 세 번째는 신뢰예요. 믿지 못하면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 요게 세 가지가 정치의 요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물어봤잖아요. 요 세 가지 중에 뭘 없앨까요? 만약에 없애라면 이 세 가지 중에 없애라면 요거 없애도 되고 또 없애라면 요거 없애도 되는데 마지막 이거를 없애지 마라 한 거예요. 만약에 한 개만 남겨야 된다면 신뢰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왜? 백성이 믿어야 어떤 것도 시행할 수 있어요. 지침을 내리면 따르게 되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어진 일을 등용해서 현명한 일을 쓸 때 위하고 아래가 틈이 생기면 안 된다. 틈이. 위 사람은 니는 그래라. 뭐 임기만 때우면 된다. 이러면 틈이 생긴 거죠. 이게 틈이 생기면 안 된다. 그래야 결실을 맺는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효심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 이야기가 밑에서 틈이 생겨서 그러든지 말았든지 이러면 뭐 결실을 이룰 수 없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한 말을 자식이 듣기만 듣고 안 한다. 그럼 틈이 생기 있잖아요. 그럼 절대 결실이 없어요. 똑같아요. 위와 아래가 틈이 없으려면 윗사람이 정말 바른 사람이어야 뭐 존경하고 본받고 싶어서 틈이 안 생기고 따르게 된다. 그게 뭐예요? 신뢰다. 이 말. 제일 중요한 게 신뢰라는 것은 정치의 요체다. 즉 발음이다. 바를 정자. 이 발음은 요 한자입니다. 둘이 아니다고. 하나인 줄 알고 모든 것이 딱 멈춰야 된다. 이게 발음이다. 그러려면 경물치지. 나는 나 아는 게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 나 아는 게 곧 나군 하고 둘로 보지 않는 마음자리에 딱 이뤄야지 정성을 다해서 내 몸같이 덜 보는 자리로 출발이 됩니다. 예, 정치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위정편을 오늘은 했습니다. 정리가 좀 되셨어요?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